입니다. 이 오근이 신진 염정회라고 말씀했는데, 믿음, 정진,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마음의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이 5가지가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를 잘 가꾸고 걸음을 주고 쉬지 않고 수행을 정진하면 거기에서 그 5가지는 하나하나가 하나의 힘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오근이 힘으로 변화된 상태를 오력거립니다. 그러니까 신근에서 실력,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정진에서 정진의 힘이 생기고, 염에서 염력이 생기고, 정에서 정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돼서 절대 어떤 경우에라도 요동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정력이 장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에서 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모두 가지수가 5가지가 되기 때문에 오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근과 오력은 실제로 이 신진염정회라는 데에다가 신근, 정진근, 그 오근이 되고 실력, 정진근 등등으로 말하면은 오력이 되는 것으로서 그 법수의 가지수는 2가지가 다 똑같이 공통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칠각지라는 게 있는데, 칠각지란 말은 깨달을 각, 지탱지 해서, 요 지탱지자는 요새 우리가 지금 경찰서가 있고 지서가 있습니다. 그 지서를 할 때 지자가 이자입니다. 경찰서 본서가 있는데, 지란 말은 그러니까 경찰서가 파견돼 나왔다, 또는 부분적으로 논하져 나온 곳이다, 우리 그렇게 되는 건 알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지자가 그런 뜻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대라고도 부대가, 본부대가 있고 지대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지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지지자의 의미와 똑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지자 또는 나눌 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는 이걸 칠각분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각자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깨달음. 이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7가지로 나뉘어진 코스, 이 7가지로 나뉘어진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경찰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서가 몇 개의 그 지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 부대 본부가 있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지대가 있어야,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 군대법으로 말하면 대대가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소대가 적어도 3개, 4개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칠각분, 각이라는 본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몇 가지냐, 그것이 7가지다 그래서 칠각지 또는 칠각분 그립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 칠각분의 법수, 이 칠각분이라는 그 법수를 하나하나 행상을 설명하자면은, 첫째는 택법각지입니다. 명을 해보세요. 가릴택 법법입니다. 가릴택 법법, 선택한다는 뜻이죠. 첫째, 이 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움. 그러니까 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란 요컨대 어떤 법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은 옳은 법이냐 그런 법이냐 하는 그 방향 설정이 되겠죠. 방향 설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택법각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정진각지라고 합니다. 정진이란 말은 저 위에 육바람일, 육도를 얘기할 때도 정진이 나왔고, 또 이 오은 가운데에도 2번째가 정진력도 정진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진이에요. 그 택법한 것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정진각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쁘리 자 희각지입니다. 자기가 택법하고 정진원인에 대해서 피곤하다, 지루하다, 귀찮다 이런 생각을 내면은 그것은 완전히 제대로 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수행하는 일을 항상 기쁘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더라도 이 다생검내의 윤회를 이것으로서 쉬니 이것이야말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경안각지입니다. 가벼울 경 편안을 안 그래서 가볍고 편안하다.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몸이 편안해야 됩니다. 이 경안이란 말은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워졌다. 얼마나 개운합니까? 또 몸이 병이 나서 괴롭던 사람이 병이 떨어져서 잠을 잘 자고 편안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감사도 지혜가 싫으면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감사를 다 하고 싶은 것 같지만은 자기가 싫으면은 즉 자기가 경안을 느끼지 못하면 그 자리가 지겨운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게 괴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문에서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생암지옥을 해서 지옥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또 마음을 뉘우치진 않았는가, 행여나 뉘우쳤지 않겠는가 하시고서 안한존자를 보내시죠. 너 제받았다에게 가서 그 지옥 고통이, 생신지옥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위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하면은 곧 지옥에서 풀려날 터이니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고 잘못했다고 한마디 해라. 이렇게 말청하라고 했습니다. 안한전자가 그 말 듣고 가서 이렇게 말을 전했더니 제받았다가 펄썩 뜁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나는 여기가 삼선천락보다도 더 경안스럽다. 즉 가뿐하고 즐겁다 이 말이야. 편하다 이 말이야. 내가 뉘우치다니 뭘 뉘우치느냐? 석가가 내 앞에 와서 참회하면 내가 받아줄지언정 내가 누구한테 참회하느냐? 석가가 여기 오고 싶다면은 내가 석가에게 양보할지언정 내가 뉘우치고 내가 빠져나가다니 뭔 소리냐? 어떻게 해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악을 막 극도로 찬양하는 얘기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겠습니다. 경안이 바로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그 수행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경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한번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부터라도 몸이 좀 찍찍하거나 하면 우선 그 하루에 한 번은 예불도 가기가 싫어. 아이, 이거 안 나가면 좋겠는데 또 안 나가면 또 젊은 사람들도 다 또 그럴 테이고 그게 또 체면으로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거는 경안이 아니에요. 어쨌든 항상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남한테 뒤질세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경안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염각지입니다. 생각염자 하나 써서 염각지, 각지는 늘 따라다니죠. 이 생각염자는 저 위에 5군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염이란 말은 기억입니다. 바르게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바르게 기억한다는 말은 과거의 일을 바르게 기억하고 또 오늘의 일을 바로 봐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는 오늘의 위치를 똑바로 측정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이 식민지 노릇을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것을 굴욕적이고 우리가 지금 안 배우고
우리 민족성의 뭐 어떤 부분이 모질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걸 똑바로 기억하고 과거를 역시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오늘에 대한 판단이 바로 나오고 미래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참 역설적으로 일본 정치 36년은 가장 아주 유익한 시기였었고 대단히 좋은 시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날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그날같이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생활하고 일본 사람 통치해 주기를 불러들이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일을 바르게 기억하는 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딱이란데 맞았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 못된 놈이 말이야 나를 자꾸 딱을 때렸다. 그러니 그놈의 새끼를 만나면 내가 딱을 때릴 것이야 꼰총으로 아주 대갈통을 갈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과거를 연결해서 미래의 복수라는 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딱을 때렸다, 맞았다. 그 딱을 언젠가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내한테 복심을 가지고 이렇게 원심을 가지고 날 때린 것일 테니 앞으로는 남한테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해서 나는 이렇게 말 무심히 해버리고 잊어버렸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가 보다. 앞으로는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과거를 기억함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위치나 나의 생활이 180도 정반대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각지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꼭 깨닫는 데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정각지라 해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다. 정은 역시 이 오군 오력 가운데에도 정이 있었는데 여기도 따지고 보면 또 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깨닫기 위한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근과 힘으로 볼 때도 정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정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 정이 뭐냐? 안정되죠. 산란한 마음으로는 마음이 산란하면은 올바른 지혜가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염각지까지를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정을 얘기를 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철저하게 태산이 무너져 내려온다더라도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각지입니다.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 깨달을 각 지탱지 그래서 사각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사란 말은 버린다 그거예요. 이 버린다는 말은 그냥 뭐 가지고 있던 것을 내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린다 그런 뜻으로 사글입니다.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리고 그거 어떻게 되는 얘기냐 빈손이 있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쪽도 관심을 갖지 말고 나쁜 쪽도 관심을 갖지 말고 평등하게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인용하지만은 육조 스님이 도명존자라는 분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불사선 불사하라 그랬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즉 선하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악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지도 말아라 이랬습니다. 요즘 이 청소년 문제가 요란하다고 지금 떠듭니다. 그 이제 가정들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다니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가정에 보면은 물론 그 청소년 자체의 그 칠성판이 삐뚤어 백인 애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요인이 하나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 과다해버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위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그만 사랑이 그만 지겨워서 배가 그냥 불러가지고
오히려 그게 역겨워서 부자가 계속 쌀밥만 먹으니까 그게 그만 쌀밥이 싱거워서 보리밥도 좀 먹고 싶어하고 그냥 요새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호사하다 보니까 허름은 농촌 옷이 입고 싶어서 우정 옷을 찍찍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그래서 빗나가는 걸 더럽봅니다. 이것이 있다면은 사랑을 해주되 아이들에게는 사랑해주는 표가 없이 그 연령에 맞추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너와 나는 의면이 별개의 인격이다. 너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부모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계없이 독특한 인격을 부여한다면은 그렇게 삐뚤어 나갈 일이 없을 것인데 요컨대 이 사각제가 되어서 그렇지 사각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수행의 사각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라는 것은 수행에 있어 사는 결국은 이 세상을 수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를 닦아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도를 요란스럽게 많이 닦으려고 내가 철저한 수행자라고 튀어 밤잠을 안 자고 어디에 요란스럽게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과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내가 수행을 뭐하냐고 그냥 해봐도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는 소위 그 조금유라해서 고르조자 검은고금자 검은고줄을 고르는 비유라고 그래서 검은고줄이 너무 팽팽해도 터지고 소리가 안 나고 검은고줄이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느슨한 쪽도 버리고 팽팽한 쪽도 버리고 알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택법각지, 정진각지, 내지 영각지, 정각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요란하게 내가 수행을 하느라고 떠들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침체돼서 또 잊어버리고 해봐도 소용없다고 집어치워도 안 되고 알맞게 평등 중도를 가야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너무 요란스럽게 뭐 사랑하니 너무 친하니 뭐 반가우니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미워하니 또 뭐 신동생동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알맞게 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의 요령으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첩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 행상을 쭉 다시 한번 쭉 훑어보자면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염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해서 칠각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팔정도, 이 고진멸도 이 도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상 그러니까 9가지는 즉 칠각지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도란 말이 별로 안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도란 말을 기억고 따지면은 이 사신족이 다니려면 길로 다니니까 그게 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도란 말이 나온 것은 이 팔정도가 고진멸도 도제의 결정적으로 이 이름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의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발정도는 뭐냐? 8가지 바른길입니다. 8가지 바른길. 그러니까 도성제의 내용인데 그 8가지 바른길이 뭐냐? 행상은 어떠냐? 정견, 발을정, 볼견, 바르게 본다. 두 번째 정사유, 발을정, 생각사, 오지규래서 모든 일을 바르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정어, 말씀어, 바르게 얘기하라, 말해라 이 말이야. 말할 때 바르게 삐딱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업, 그래서 이 업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신업, 구업, 의업, 뭐 삼업,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른 습관을 익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명, 목숨명자, 생명을 유지하는 것, 바르게 생명을 유지해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업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직업을 가져라, 바른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르게 정진해라. 정진하는 방법이 비뚤어져 다닌다는 얘기죠. 정진이 세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념, 생각념자, 년이 또 세 번째 나옵니다. 옥은, 그러니까 옥은 오력거정 네 번째죠. 옥은 오력에 각각 염근, 염력이 있었고, 또 칠각지에서 또 뭐냐면은 염각지가 있었고, 여기에 또 정명이 있습니다. 바르게 해라. 그 다음에 여덟째가 정정, 그래서 발을정, 정할정, 그래서 바르게 선정에 들라. 즉 바르게, 이거 선정이라는 말이 바로 도인데, 바르게 도를 닦으라 해서 사실은 이 정정이 정도와 똑같은 것인데, 이 맨 마지막에 도자가 들었기 때문에 이 8가지의 정자를 포함해서 8정도, 8가지 발음, 맨 마지막에 도를 해서 8정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역시 참 이 별 뚜렷한 내용 아니고, 저 위에서 착한 일은 쫓아가면서 다하고, 악한 일은 되도록 하지 말란 얘기와 그저 비슷한 얘기죠. 요건데 바르게 하라, 바르게 보라,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말하라, 바르게 행동하라, 바르게 생활하라, 바르게 정진하라, 바르게 기억하라, 바르게 선정에 들라, 즉 바르게 도를 닦으라.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하라는 얘기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르다는 얘기는 삿된 것을 거부한다, 삿된 것을 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바르지 못한 상태를 떠나서 바른 상태에 머무르라. 그 정을정자가 맨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결국 8정도라 했지만은 맨 마지막에 정정, 바르게 머무르라, 즉 바르게 안정되라, 바르게 선정을 닦으라. 이것이 도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하면은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교에도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식이 바로 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태중에다 자식을 놓고 방석이 바르지 않더라도 앉지 아니하고, 음식을 비운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고, 그 색이 바르지 아니하면 보질 아니하고, 우리 속담에도 말이 말 같지 않으면 가질 아니하고, 길이 아니면 듣지 단치 않하고, 길이 길 같지 않으면 가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건데 이와 같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는 일, 듣는 일, 생각하는 일을 전부가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도 이벼제하고 좌여시라 그랬습니다. 앉을 때에는 재와 같이 해라. 이 재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나무로 깎아 앉힌 인형입니다. 반뜩 앉아서 그런 얘기죠. 뭐 팔다리를 풀어 헤치고 그냥 멀리 흔들고 이렇게 꼼지락 그렇게 재라. 빳빳하게 바로 앉아서 나무로 깎아서 세우는 불상같이 이렇게 가지런한 듯이 이렇게 앉아 있으며, 또 이벼제 좌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고 좌여시라, 앉았을 때는 또 시동같이 해라. 시동이라는 게 우리 제사 지낼 때에 그 신주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신주 앉았듯이 앉았으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정하게 앉았으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단정하게 앉는 얘기, 지금 내부터라도 지금 이 강의 오면서 다리를 이렇게도 아프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또 뭐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도 했다 흔들어 봤다는데, 이것은 이 단정하게 앉은 자세가 되지 못하는 걸 잘 알면서도 체질이 그렇지 않고, 이것은 주로 정신에 대해서 정신을 바르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 정신이 담겨 있는 몸을 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몸을 바로 간수하지 아니하면은 이 정신이 바로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바로 지탱되지 아니하면은 올바른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 얘기한 37조도품을 다시 한번 총망라해서 말하면은 이것은 내용이 계정회 사막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정회 사막. 몸과 입과 이것을 뜻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선 A형적으로 단정히 여겨오고 옳지 못한 일, 옳지 못한 말, 옳지 못한 행동 이런 데에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이 기회를 어디다 견주느냐면 어떤 그릇을 하나 견줄 때 그 그릇이 우선 뚫어지지 말아야 된다. 깨질 말고 단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지키는 것은 마치 그릇에 구멍이 나거나 깨지지 않게 하는 일과 같다. 그래 얘기했고요. 그 기회가 이루어져야만 선정이 이루어진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얘기는 그릇이 깨진 데가 없어야 거기에 물이 고인다 그런 얘기로 비유했습니다. 깨진 것에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물이 고인 자리에는 달도 비치고 모든 것이 맑음하게 비칠 수가 있다 해서 그 물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비치는 공능 작용을 가지고 지혜가 비춰서 계정의 사막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계정의 사막이 결국은 삼위일체에서 어느 거가 뭐 더 중요하고 덜할 것이 없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모실 때에도 원하건수 계정에 내가 계와 정과 회를 부지런히 닦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교인이 배우고 닦고 공부해야 될 그러한 과정은 크게 굵게 나누면 계와 정과 회 세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조도품도 따지고 보면은 계와 정과 회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정견, 정사유,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정명, 이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정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알고 보면 분석해 보면 사실 기회와 정과 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견에서 정정진까지는 이것은 분명히 이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은 이것은 올바르게 선정을 닦는 거니까 이건 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칠각시도 알고 보면 그 계정회로가 계정회로서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37조도품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기회가 되겠고 어느 것이 정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쉽사리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여러 가지가 37조도품이 도성제를 형성하는데, 이걸 묶어서 조도품 어느 하나 막론하고 도를 닦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품류들이다, 즉 종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멸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길을 닦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이 길을 따라 닦으면 틀림이 없다는 뜻에서 도제, 틀림없다는 진실은 말 제자제에 도제를 한다. 고집이제가 세간의 인과 인것과 마찬가지로 세간 말하면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고가 생겼다고 그랬죠. 멸도 이제는 출세간의 인과이다. 다시 말하면 도성제라는 인을 닦아서 멸성제라는 결과를 받기 때문에 출세간의 인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좋은 의사에 비기고 이 사성제를 의사의 처방에 비겼으니, 고제는 병자와 같고 집제는 병의 원인과 같고 멸제는 병을 완치하는 것과 같고 도제는 병을 치료하는
처방과 같다고 하였다. 알겠시겠죠? 부처님 대의왕은 사성제라는 처방으로 모든 중생의 병을 고치시느라고 45년 동안을 한결같이 노력하셨다. 별 설명 없어도 아실 것 같기에 여기서 끝이겠습니다.